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요.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0.4%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32,000선 근처를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이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9%, 그리고 이날 나스닥 지수는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1.8%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의 배경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적과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실적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를 떨어뜨렸던 게 바로 2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던 스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목요일 날 장을 마치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던 실적을 금요일 날 바로 반영을 했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스냅은 분기 손실과 매출 쪽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스냅의 이런 발표는 광고 기업 중에서 첫 번째 실적 발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광고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우려가 퍼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그런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동반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주에 여러 기술주들, 대형 IT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냅 쪽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기술주들까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날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선방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트위터인데요. 매출이 좀 부진했지만 이 테슬라와의 인수 모멘텀 소송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통신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연간 실적치까지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부진한 이런 실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올 7월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제조업 쪽에서는 52.7에서 52.3,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밀렸네 할 수 있겠지만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52.7에서 4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을 밑돌았기 때문에 경기 확장에서 경기 축소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줬고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조금 더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섹터 평균 0.9%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날 상승했던 걸 금요일 날 그대로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강했던 게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섹터들만 밀리게 되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반면에 서비스와 IT 그리고 에너지 이쪽에서만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와줬었는데요. 서비스에서는 지금 미디어 그리고 통신 업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섹터 전반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날 4.3%로 압도적으로 밀려 내려갔고요. IT도 그 비슷한 흐름을 확장받으면서 부진하게 같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위쪽이 거의 다 빨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올라가고 방어주가 선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광고 업체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IT 기업들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날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스냅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구글이 5.8%, 메타 플랫폼스는 더 밀렸습니다. 7.5%이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중소형 쪽에서 핀터레스트라고 아실 겁니다. 이쪽 광고 회사 역시 13% 이상,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더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제 IT 하드웨어 쪽 회사 시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좀 작습니다. 이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더 퍼져나가는 그런 안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었는데요.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있고, 거기에다가 주문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발표를 회사 측에서 하면서 이날 8.1%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번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쪽에서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틀 정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이날 악재가 계속 중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 옆에 이 또 다른 크게 밀린 그런 섹터가 바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버라이즌이 6.7%, 그리고 AT&T도 그 비슷한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해서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주 쪽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을 간밤에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0.5%를 전후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채금리 하락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위로 바로 올라와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 밀렸는데 호실적을 낸 기업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렇게 좋은 호실적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실적 내용은 특징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헬스케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쪽에서도 실적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HCA 헬스라는 그런 그룹입니다. 11.4%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우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전망치까지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테넷 헬스케어, 중소형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게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데요. 7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bp 올릴 거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메리칸 타워 1.6% 올라갔고요. 그리고 플로로지스도 0.9%, 퀴닉스도 0.8%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주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정유주도 실적 잘 나온 슐럼버거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엑손모빌이랑 쉐브론이 0.8%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 중소형 쪽에서도 그 비슷했었는데 이오지 리소시스만 2%대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 좀 보겠습니다. 호실적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자, 매출이 134억 달러, 주당 순이익 2.57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에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신용카드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날 실적 전망도 좋게 냈습니다. 올해 매출이 23%에서 최대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좋은 내용들이 겹쳤습니다. 자,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8% 오르게 되면서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결국에 크게 한번 뛰어오르면서 153달러에 안착 마감했습니다. 예, 다음은 슐럼버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유 관련된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6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0.67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한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석유 탐사라든지 에너지, 이 자원 개발 쪽에서의 활동도 긍정적이었다라는 내용을 사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역시 10% 초반대의 연간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270억 달러는 벌 것이다라는 사측 전망에 따라서 이날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유주는 국제유가의 급등락 속에서 계속해서 약간 좀 부진하게 밀려 내려갔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5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거의 다 한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발표됐던 것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것을 좀 시사했고 독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7월분이 거의 다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팩트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을 거의 다 상쇄했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상품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이제 유가가 102달러, 103달러 이러다가 이제는 많이 좀 내려왔죠. 95달러 밑까지도 내려왔습니다. 1.7% 하락을 했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잘 안 나왔죠. 그게 결국에 수요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하락한 것이고요. 그리고 불일 가격은 1.7% 올랐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털어냈고, 그리고 금값 역시 달러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6주 만에 반등을 했고 주간으로 봐도 상승세를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보겠습니다. 무려 15bp나 하락을 했습니다. 3%대를 넘었었는데 이제는 2.7%까지 좀 크게 내려오게 되면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에 몰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리고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 가운데 기술주가 더 많이 밀렸습니다.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예, SNS 기업인 스냅의 2,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 디지털 광고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2%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한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는 2%, S&P 500은 2.6, 나스닥은 3.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냅의 부진한 실적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냅이 39%의 주가 폭락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 역시 5에서 7% 넘게 하락했으며, 핀터레스트 역시 13% 이상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알파벳은 26일 폐장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경제 지표도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2.3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전달에 52.7에서 하락한 것으로 24개월 만에 최저치였으며, 서비스업 지수 역시 47을 기록해 전달에 52.7에서 50 아래로 하락하면서 위축세로 반전되며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렸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합성 PMI 예비치 역시 전달에 52.3에서 47.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물가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에버코어 ISI의 에드 하이먼 회장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지난달 기록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를 기록한 것이 최고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달러 2센트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 10% 넘게 하락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자원인 니켈 가격은 전달 대비 18%, 알루미늄 가격은 2월에 비해 40%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밀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두 달 만에 37%, 옥수수 가격은 27% 이상 급락했으며, 해상 운송비 역시 하락했고, 한동안 배럴당 100달러 위를 상회하던 국제 유가 역시 최근 다시 9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 대학의 7월 소비자 태도지수 조사 결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 3.1에서 이달 초 2.8%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20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과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 웰스파고는 6월이 정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면서 절정이었던 아니던 인플레이션은 올해 남은 기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이 주 헌법에 암호화폐 관련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화당은 개정 강령을 통해 디지털 통화 등 사람들이 상호 합의한 교환 수단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주 헌법에 반영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공화당 측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화폐에 대해서도 소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텍사스 사람들의 재산을 유지, 교환, 저장하는 것에 대해 자연권을 명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텍사스주가 미국의 중요한 암호화폐 채굴 허브가 된 데 이어 공화당이 주 헌법에 암호화폐 권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지난해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자 많은 업체들이 텍사스로 채굴 시설을 이전했고 주정부 역시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텍사스주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아이콘인 공화당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서 암호화폐를 지금 장려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실적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버라이즌 쪽에서도 부진한 실적으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날 AT&T도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으로 통신 미디어 기업 AT&T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2.75%가 하락한 $18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클레이스는 2,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이후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AT&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하향하고 목표가 역시 주당 22에서 $20로 낮췄는데요. AT&T는 2, 4분기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낸 것으로 발표했지만 향후 실적이 당초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규모보다 축소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AT&T의 가장 큰 반발이 실행에 대한 신뢰도였는데 회사가 이를 제공한 지 4개월 만에 삭감한 배경은 이해가 되지 않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클레이스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연방은행의 6월 전미 활동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마이너스 0.03이며 이어 달라스 연방은행의 7월 제조업 지표가 이어지고 뉴먼트 마이닝, NXPI 세미컨덕터, 케이던스 디자인, 브라운 앤 브라운, 펜메드 익스프레스, 월풀, F5 잉크, 리버티 에너지, 로열 필립스, 다이넥스 캐피탈, 뱅크 오브 하와이, 그리고 RPM 인터내셔널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